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이게 내 인생의 문제였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이 매사를 몰아쳐대는 것. 심지어 천천히 하는 것이 핵심인 일들마저 그랬다. 나는 긴장을 풀어주는 차를 마실 때도 긴장 푸는 차 빨리 마시기 대회라도 나온 것처럼 꿀꺽 마셔버렸다. 다른 사람들과 뜨거운 노천탕에 들어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면 여기 참 아름다워요 하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항상 나였다. 여기 참 아름다워요 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아우 너무 뜨거워서 더 못 있겠어요 라는 말도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다. 미란다 줄라이의 책 너만큼 여기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 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 손님은 얼마 전에 어느 긴 여름의 너구리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첫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또 큰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한은영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못생겨졌으면 못생겨졌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예뻐졌네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그냥 많이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잤구나. 네. 애기처럼 컸구나. 네. 아니, 너무 사람 기운이 좀 많이 네.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발목이 부러질 것처럼 막 말랐었던. 아유, 그 정도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예. 난 내가 두꺼우니까 나보다 얇으면 다 그렇게 보여서 일단 축하드릴 일이 너무 많죠. 네. 첫 소설집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는 소설집 나오기 이틀 전에 받았고요. 아. 소설집이 나오고 나서 상 받았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다음 날 나온 기사가. 거예요. 네. 이런 이런 경우는 아마 한국 문단에 전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이렇게 반응을 얘기했을 때 네. 다 이거였었던 거 보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어느 긴 여름의 너구리는 은영 씨 첫 소설집이에요. 네. 이제 2012년도에 문학도내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을 했으니까 네. 올해가 2015년이니까 3년 네. 만에 나온 거 아주 늦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꽤 빠르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책 한 권이 없던 소설가, 장편을 쓰지 않는 소설가가 어느 날 갑자기 책 한 권이 있는 소설과 장편 소설을 쓴 작가가 됐어요. 소감이 어때요? 제가 외국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문단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에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유럽 이런 나라는 책을 몇 권 내야지 작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한 두세 권 내야지 겨우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등단을 했고 여기저기 개간지에 발표를 뜨문뜨문 하고는 있지만 그건 저만 하는 거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건
실물로 된 물건이잖아요. 책이. 그게 두 권이 생기니까 이제 정말 시작하는 느낌? 이런 게 좀 들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네. 든다. 그래요. 그 나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나도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시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고 네, 너무 부끄럽고 설명을 이렇게 막 네. 이제 책이 나올 거야. 뭐 이런 것도 참 그렇고 시를 쓰고 있어. 네. 이런 것도 되게 말하기가 좀 민망을 했었는데 특히나 또 어떻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겨레 문학상이 올해가 20주년이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20번째 수상 작가. 네. 그래서 제가 뭐 좀 찾아보기도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가장 늙은 소설이 가장 젊은 소설. 네. 물론 그거를 기자의 의도로 뽑아내다 보니 네. 이게 아리까리한데 뭐 있어 네. 보이는 말처럼 보이기도 사실은 네. 했는데 뭐 이 말을 하게 된 뭐 계기가 네, 이게 지면상 앞뒤가 잘려서 음. 그렇게 약간 좀 궤변처럼 그렇죠.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게 맞고요. 제가 말했던 맥락은 이거였어요. 뭐 문학의 흐름이라든가 발전,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문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것 같고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저는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어떤 시대 구분 이런 거랑 별개로 독자적으로 의미로서 소설은 존재한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가장 늙은 소설이 가장 젊은 소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고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그것들이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나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영원히 젊은 소설일 것이다 라는 맥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을 잘못 앞뒤를 너무 잘랐구나. 근데 네. 거기 표에 딱 그렇게만 나오니까 이 뭔 소리야. 이럴 네. 수 있어서 제가 은영 씨의 설명을 네. 여기서 더 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네.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예, 네.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겨레 문학상은 응모제란 네. 말이죠. 그리고 문학동네로 이미 네. 작가로 데뷔를 했었던 거고 네. 한겨레 신문 구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 한겨레 문학상을 뭐 특별히 뭐 응모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겨레로 응모하기? 상금이 5천만 원인 거 말고. 그 사실 상금이 많은 문학상은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시기가 맞았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내더라도 한겨레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었지만 뭐 어차피 필명을 내는 거고 뭐 안 되면 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냈어요. 예. 아 그렇구나. 네. 그 잠깐 소설집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소설집이 더 먼저 나왔는데 네. 이게 이렇게 외면당하면 안 돼. 나 네. 마음이 아파. 참고로 지금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은영 씨가 입고 있는 그 반짝이 옷에서 나는 소리니까 오늘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오늘 화려하시네요. 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근데 제가 이 소설집을 저는 이제 받아서 읽었죠. 네. 근데 죄송한 말인데 이 쉬운 제목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너구리라고 불렀어요.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제목이 어느 긴 여름의 너구리인데 네. 제가 빨간 너구리라고 불렀어요. 표지는 빨간데 뭐가 앞에를 자꾸 틀리는 네.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빨간 너구리 갖고 와봐 막 이렇게 애들한테 그랬는데 제목을 좀 보면 네. 근데 등단작이기도 하지만 꼽주 미카엘의 일광욕, 어느 긴 여름의 너구리, 그레이 하운드의 기원, 샌프란시스코 사우나, 붉은 펠트 모자, 연인형 로봇, 기자의 일, 결혼.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무난해지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는데 네. 은영 씨가 제목을 뭔가 지을 때 네. 의도가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 저는 사실상 이제 책을 내고서 제목이 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책을 낼 때는 내게 되면 제목을 먼저 지어서 마음에 드는 좀 제목으로 갖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발표상으로 배치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 반 피라미드형으로 지금 시각적으로 배치가 됐는데 저는 사실상 소재나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제목이 좋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은 거는 일단 아니고 어쨌거나 뭔가 짓긴 지어야 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거추장스럽고 뭔가 하여튼 그래요. 예. 그렇구나. 네. 그 이 수록 작품 발표 지면을 보면 네. 샌프란시스코 사우나는 미발표작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고무적으로 제가 느껴졌던 네.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또 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대부분 다 발표한 네.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네.
발표 지면이 없는 상태에서 단편 한 편을 완성한다는 네. 그 긴장감을 계속 갖고 있다는 일이 네.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연이 있는 소설인데 음. 이게 원래 그런 옴니버스 소설집에 실려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 책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작년 가을에 나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그 뭐냐면 상표권이 겹쳐가지고 그게 어떤 소송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약간 지금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쓰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소설집에 넣고 싶었는데 이제 그쪽이랑 먼저 계약이 되었으니까 좀 고민했었는데 네네. 그쪽에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일단 여기다가 싫으시라. 자기는 다시 싫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감사하게 싫을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청탁을 받고 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네. 이 미발표작이라는 글자의 모양새가 되게 네. 이 작가의 성실함 뭐 네. 이런 거를 막 연상시켰던 거예요. 저는 전혀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표지가 네. 왜 빨간 이불 베개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이제 시작되는 도비라라고 하죠. 네. 보면 꼬물락거리는 발이 있어요. 네. 빨간색으로 눈썹 밑에까지 남녀를 덮어 놓은 이 모양새가 은영 씨에 가까워요. 아니면 꼬물락거리는 저 발이 은영 씨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불 속. 제가 인터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 제가요? 아. 제가 이제 뭐 갑작스러운 거라기보다는 네. 뭐 상을 크게 받고 또 책이 나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언론의 이슈를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메모를 해봤어요. 네. 솔직하다라는 네.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숨이 나왔다.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다. 민주, 평화, 평등, 자유, 수호 같은 말들과 함께 훌륭한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사람과 오롯이 따위 부사를 쓰는 사람도 싫었다. 좋은 것보다 이제 싫은 게 네. 많은 사람 같아요. 네, 그 좋은 것도 많고 음. 싫은 것도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소설을 쓰기 전은 싫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점점 좋은 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오롯이 잘 쓰거든. 그래서 나 여기다 찍 뜨끔했던 게. 그리고 그게 응.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소설 속 주인공 화자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거기 화자랑 저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 하여튼 섞여 있어요. 네. 왜냐면 나랑 완전히 반대인 게 네. 난 다 좋아. 난 싫은 거를 구분을 잘 못했어요. 네. 그냥 다 이뻐. 네. 근데 그게 왜 이쁜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다 음. 예뻤다가 음. 한 15년 넘으니까 싫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반대여서 은영 씨랑 내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네. 반대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접점에서는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조선일보에서 네. 한은영의 상상식당을 연재했던 걸 네. 또 따라서 읽었단 말이죠. 한겨레 신문도 구독했는데 조선일보도 구독했나요? 그쵸. 그 사실 뭐 두 개의 신문이기 때문에 네.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저도 두 군데 다 쓰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면에 있을 때 내 개성을 네. 드러내는 일은 그 정신을 내가 네. 따라갈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2회차에서 끝났더라고요. 네. 23회 차인데 그게 약간 오기였어요. 아, 네. 그렇구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상상식당이라는 제목에서도 느껴졌지만 네. 되게 이 여자가 잡한 거예요. 잡스럽다고. 아, 잡스럽다고. 네. 이 잡스러움은 되게 좋은 잡스러움인데 그건 어떤 이제 취향도 분명하고 네. 아는 것도 이제 잡하게 아는 것도 많고 처음에 이렇게 연재를 하게 된 네. 신인 작가가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네. 말씀하셨듯이 소설책도 하나도 없는 네. 중단한 지 3년 네. 정도 된 작가가 한 지면을 맡아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네. 거는 아마 그쪽에서도 그냥 뭐 만만한 데가 아니니까 네. 필력을 분명히 보고 이제 맡겨왔을 네. 텐데 그 연재를 하게 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아. 연재 얘기. 이건 일단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 준 그 편집자 역할을 해준 기자님 덕분이고요. 그 제가 등단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 아주 짧은 무슨 리뷰 같은 거를 청탁한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짧진 않고 한 11매 명사가 있는 파워 클래식 쓰셨잖아요. 그거 네네네.
아마 나 토마스만 토니 호크래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제가 돈키호테를 음. 청탁 받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어. 저는 일단 명사가 아니고 어.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제가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음.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보통 책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고 써서 보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을 저한테 연재가 아니라 그런 칼럼 같은 거 맡겨주셨고 그 양반 약간의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이러이런 지면이 있는데 쓰고 싶은 거 맘대로 하나 쓰라는 거예요. 자유 주제, 자유 제목.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약간 좀 건방질 수 있는데 저 그러면 일러스트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 그런 걸 다 요구를 했어요? 예.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괜찮냐고 했더니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그래서 그 네. 일러스트레이터랑 아주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고 예, 참 그럼 뭐 맛집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은영 씨한테 전화하면 다 가르쳐 주나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취향이 편협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아저씨 식당 좋아해요. 부장님 식성 이런 거라서. 난 기사 식당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아니 전 되게 그것도 되게 재미나게 따라서 네. 읽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등단을 이제 30살 넘어서 네. 이제 했고 이제 늦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와 더불어 네. 6편의 단편을 신문사에 보냈다가 5편이 본심에 네. 올랐었는데 결국은 안 됐던 네. 거잖아요. 그 소설은 네. 글 재주나 테크닉이 아니라 네. 어떤 인생에 대한 태도가 네. 생겨야 쓸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30살이 넘으니까 인생에 대한 태도가 좀 보이던가요? 난 40인데 모르겠어요. 난 태도가 없어. 당연히 그런 거 안 생겼고요. 그런데 응. 그래서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좀 타협하자 했던 거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속도가 좀 빠르게 소설을 빨리 쓰는 편인가요? 빨리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처음에 약간 저한테 방해가 됐던 것 같은 게 소설은 약간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 전 그냥 어떤 문장의 힘으로 그냥 타이핑하는 힘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 아니라 그냥 어떤 테크닉 전시 이런 거라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문장. 네. 은영 씨의 문장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내 문장을 바라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장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장이 있는데 나는 그와 달랐다는 거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렇게는 못 쓰겠더라. 좋아하는 해외 작가가 좀 있죠? 네, 좋아하는 작가가 너무 많고요. 주로 외국 작가들 책 많이 봤죠? 네. 공부를 그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공부는 아니고 그냥 읽는 공부. 네, 저는 그게 노는 거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들 너무 많고 하지만 그 사람이랑 저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거 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안 되는 건 포기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국문과를 나왔는데 애들이라든가 선배들은 필사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2줄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보니까 막 갈고 닦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쓰는 스타일이더라고. 네. 제가 보니까. 네. 막 가는 거야, 몸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네. 태고하는 느낌이 제가 받아서. 근데 딱히 태고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건 뭐 그냥 타고나게 잘 쓰는 그게 거야? 아니라 태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쓰여지고 막 간 거를. 그래서 뭐 지우기는 하는데 다른 뭐 선배라든가 다른 작가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인터뷰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소설을 완성하면 처음에 문장 하나도 없다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거죠. 그렇구나. 네. 제가 지금 문장 얘기를 왜 하냐면 이야기보다는 문장이 좋은 소설을 좋아한다고 어디선가 말을 했어요. 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이 취향의 문제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은영 씨가 읽는 네. 은영 씨의 목소리를 듣는 은영 씨의 문장이 궁금해졌어요. 네. 어디를 한번 좀 한 대목을 읽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좋으시구만요. 샌프란시스코 사우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네. 여기서 한 2단락을 네네네. 읽을게요. 읽으면 돼요? 네, 입 닥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 길에는 눈이 내린다. 내렸다. 진눈깨비. 우리는 전차를 타고 회색빛의 얼음 궁전들을 지나갔다. 박수 소리가 귀에서 찰싹거렸고 그녀의 볼에는 열이 올랐다.
그 밤의 거리는 내가 본 평양 중에서 가장 반짝였다. 나무들에도 불이 켜졌지만 빛은 밝지 않았다. 자제되었다는 느낌. 어떤 결연은 우아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나는 느꼈다. 나는 바랐다. 눈이 굵어지길, 전차가 더 천천히 움직이길, 단전이 되길, 전차가 멈춰서길, 오래대로 그런 채로 있길, 지친 사람들이 전차에서 내리길, 내리길. 그래서 우리만이 남아있게 되길. 나는 바랐다. 운전수도 어디로 가버린다. 전차 위로 눈이 쌓인다. 거리에 불이 꺼진다. 차례대로 하나씩. 마침내 불은 하나만 남는다. 그 불빛을 그녀의 눈동자에서 본다. 하나만 남았던 불이 꺼지고 거리는 사라진다. 전차 안은 어둡지 않다. 숨과 열기로. 여기까지. 잘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문장이 들리는 것보다 느껴진다는 표현이 지금 딱 떠올랐는데 은영 씨가 있구나. 은영 씨 소설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남이니까. 네. 뭘 해보고 싶어요? 지금 순간 이 부분을 들으면서 네. 이 여자는 대체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원했나 봐 내가. 좋은 냄새는 그런 소나무 냄새 이런 거.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침에 가면 그 이슬에 젖은 송진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비 온 후에 숲속에 나오는 소나무 냄새 이런. 부지런하구나. 나는 못 일어나는 데다가 그런 냄새를 가진 향수를 사러 백화점에 가는데 나니까 그 거짓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거는 왜 제목 이렇게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안 했어요? 그건 원래부터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가제였었어요. 가제였었는데 근데 거짓말 플러스 알파인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고타 크리스토프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도 있고 은희경 작가님 비밀과 거짓말도 있고 정희연 작가님 오늘의 거짓말도 있고 너무 많은데 거짓말 너무 이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편이 낫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네. 거꾸로 이제 장곡도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이요라는 그게 나한테 가까운 네. 편이었는데 네.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상금이 5천만 원이나 되는 네. 이 한겨레에서 네. 거짓말 좋아요라고 무조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들어보니까 심사위원이 9분인데 네. 1차 투표에서 7대 2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이 7이죠, 제가. 그래서 저도 의외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소설이 아닌데? 라고. 그렇죠. 그동안에 한겨레에서 네. 뽑혀왔던 거를 보면 네. 뭔가 삶의 애환과 네, 그렇죠. 루저들이나 네. 뭐 힘들고 이런 거라고 네. 치면 거기다 대면 은영 씨는 약간 압구정 강남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예를 들자면 네. 되게 단순한 인천 저 산미에 비하자면 네. 그런 거여서 본인도 아마 뭐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네. 뭐 됐을까 될까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뭐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될 거고 네. 하는데 보통 글을 어디서 써요? 뭐 지금 뭐 집필실이 따로 있어요? 저는 작업실이 있고요. 그럼 집 말고 작업실 네, 집 말고 부자구나. 이제 데뷔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작업실도 있고. 그냥 작업실만 있고요. 네. 근데 작업실에서 하기도 하고 그냥 스타벅스 왔다 갔다. 네. 제가 지금 뽑아온 게 그 스타벅스 나왔던 그 스타벅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네. 그 꼭지였는데 네. 그러면 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네. 그 뭐 어디 호텔 뭐 이런 데 네. 있다면서요. 거기 네. 뭐예요 거기가? 거기는 그 윤고은 작가님이 그 무슨 대학교 때 신춘문예 이런 시즌에 친구들이 모여서 합숙한 적이 있었대요. 그 호텔 프린스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동대랑 가까우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그거를 호텔 프린스 홍보팀에서 보고서 작가들에게 작가 레지던스를 제안을 한 거예요.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럼 호텔 밥을 맨날 먹는 거야? 그쵸.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한 끼, 두 끼 먹고 있어요. 호텔 밥이잖아. 그래도 아침에 뭐 후라이도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침은 호텔 밥이고요. 베이컨 막 이런 거. 예, 점심과 저녁은 직원 식당에서 먹어요. 근데 아.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좋- 식당. 아침에는 그런 베이컨 구운 거 이런 거 먹고 점심 예, 저녁은 그렇죠. 그럼 된장국, 아욱국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굉장히 잘하세요. 솜씨가 좋으세요. 호텔 방에서 소설을 쓰는 일 나는 상상을 네. 나는 그게 어때요? 저는 어차피 방에서 안 쓰기 때문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호텔에선 잠만 자고요. 그런 얘기하면 호텔에서 다시 걷어들이면 어떡하지? 아니 잠만 자니까 어차피 뭐 일은 바깥에 스타벅스에서 아, 보통 한 사람당 얼마의 기간? 6주라고 알고 있어요. 6주? 네.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근데 그게 어. 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소설가의 방만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거기서 시 많이 쓰고 싶은데 소설도 쓰세요. 전업. 아니 나는 소설 양업. 쓰기에는 너무 이 천매 넘어가고 뭐 이런 건 난 못해요. 난 그 성격 급해가지고 되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하필 은영 씨가 책도 나오고 상도 받았는데 네. 시끄럽죠. 작가로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인데 네. 가장 우울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왜 소설을 쓰고 왜 읽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일 중에서 이 일만큼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건 뭐 가족과의 관계건 뭐 남자를 만나건 내 마음대로 나의 패턴과 나의 리듬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설은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고 읽다가 그만둬도 되고 또 쓰고 싶어. 예, 작가들이 문장을 넣었지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독자 각각의 어떤 권능이자 자유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아는 더 괜찮은 어떤 여가 생활, 취미 생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 제가 이 소설집을 이제 거짓말은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그 편집자가 파주로 인쇄하러 온 날을 제가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 편집자가 제 책을 산문집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각설하고 그걸 만든 네. 친구인데 근데 저는 이 작가들 책 만들다 보면 작가의 말을 그렇게 짠하게 보게 돼요. 네. 근데 은영 씨의 겉 외향과 네. 속 내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맨 마지막 줄이었어요. 네. 수수한 꽃다발을 내민다. 네. 이 수수한 꽃다발이라는 말이 그냥 저는 그냥 지나쳐지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은영 씨한테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었던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이 네. 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다음 책들한테 어떤 네. 이 뒤로도 좀 봐봐봐. 네. 뒤통수도 좀 보고 옆통수도 좀 보고 한번 봐봐라고 오히려 열린 결말을 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작가의 말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는 작가의 말을 쓸 때가 기억이 나요. 네, 기억나요. 저는 최대한 오버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첫 이렇게 책에 눌렀어요. 네, 눌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써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수수한 꽃다발은 내빈다는 사실 어떤 다른 작가의 문장에서 가져온 건데 약간 맥락이 달라요. 그런데 그리고 수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쵸. 인식하기에 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수수는 누구한테 화려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 수수라는 말이 참 좋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셀린저 단편 중에서 그런 문장이 있어요. 괄호로 된 수수한 꽃다발을 내민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그 화자가 이 인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문장과 괄호로 이렇게 해서 난 너에게 꽃다발을 만들어줬다 이런 건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변형했어요. 예. 머리가 좋구만. 나는 뭘 읽어도 누가 뭘 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해서. 아니 저도 계속 까먹기 때문에 예. 그 마음 한켠으로는 충분히 지금 뭐 이렇게 신이 나도 될 만한 상황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거리가 많아 보이게 꽉 찬 느낌이라 또 다음 행보를 기다리게 되는데 네. 올해는 거짓말까지 나오고 뭐 당분간 올해는 단행본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계획은 없고요. 저는 근데 딱히 기쁘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게 기쁘다고 해줘야 돼. 기쁘다고 안 하면은 그럼 누가 기쁘다고 하겠어? 내가 기쁘다고 해?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 슬플 때도 슬퍼하지 않고 기쁠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 나랑 반대, 완전 반대구나. 우리가 언제 만나기는 하겠지? 어느 접점에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좀 의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의연. 예. 내가 배워야 될 자세인데 의연.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너무 인간미가 없다. 수수한 꽃다발을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내가 그거는 촉이 있어서 네. 작가의 말 이 마지막에 수수한 네. 꽃다발의 밑줄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언뜻 네. 들여다봤던 은영 씨의 이렇게 감추고 싶지만 들키는 부분. 네. 들켰으면 좋겠는 네. 부분. 네.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문장의 소리라는 이 팟캐스트인가요? 라디오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 그냥 우리들 사적 수다방이죠. 네, 수다방. 문인들의 네. 수다방.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말과 글에 민감하시고 이런 거를 아끼는 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중에서 말과 글이 사실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그런 분들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자리에 온 것 같아서 저도 귀해지는 느낌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마이크 앞에 계시니 목소리도 더 좋게 느껴지네요. 오늘 너무 화려한 반짝이 옷을 입고 오셨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아무튼 뭐 수상을 축하드리고 출간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소설 제가 외울 수 있는 네. 제목의 소설들을 많이 네. 제가 머리를 네, 키우든지 아니 앞으로는 네, 심플하게 듣도록 하려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방의 꿈단지 지난주에 이어서 들꽃 같은 들꽃의 배우 정아담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막 발음이 막 새네요. 반가워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 발음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배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발음이기도 하잖아요. 네. 또박또박 발음 잘하잖아요. 하담 씨는. 그죠? 뭐 이렇게 남다르진 않은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또박또박 잘 들리잖아. 아, 난 내가 얼굴이 아무리 이쁘게 태어났어도 요 입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했을 거거든요. 입만 열면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막 그렇게 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막 겁없이 막 물어봤어요. 막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막 그랬죠. 하담 씨. 난 지난주에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그 노숙자들의 건드림. 아, 네네. 이렇게 말하면 노숙자를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갑자기 어디서 오신 이 별은 누구실까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배우로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그 상태로 완전히 몸을 입지 않으면 이 영화에 충실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인데 한 달 동안의 영화를 찍었다고 그때 들었어요. 네네. 영화를 찍고 가지었던 허탈감? 네. 막상 끝 이렇게 감독님이 하셨을 거잖아요. 가장 먼저 영화가 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날 했던 일이 뭐예요, 하담 씨?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어머 진짜? 언제였는데 날짜가? 2월 28일이요. 2월의 마지막 날. 근데 그렇구나. 딱 2월 한 달을 그래서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근데 그날 같이 쫑파티를 했죠. 영화 스태프들 다 모여서. 그러면서 그 같이 출연한 배우 언니가 케이크도 저한테 주고 그래서 뭐 생일 파티 그렇게 조금 인상 깊은 생일 파티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2월 28일이라는 날짜도 네. 그쵸? 뭐 11월 30일처럼 잊기가 어려운 그쵸? 아 29일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 네. 있는데 28일이 있다가 29일이 있다는데 네. 28일의 느낌이 나 더 좋아하거든.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담 씨 생일을 못 잊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들꽃이 촬영이 이제 끝난 것이 2014년이죠.
작년. 네. 작년 2월 28일 날 네, 촬영이 끝났죠. 맞아요. 그렇지. 나보다도 모르면 어떡해. 그 작년에 끝나서 어쨌든 이제 올해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까지 나갔던 거고. 네. 작년 부산 영화. 작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처음으로 네. 편집이 다 끝나서 네.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런 본 적이 없으니까 배우로서 이제 관객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내가 출연한 내 영화를 네. 처음으로 봤던 거잖아요. 어땠어요? 저는 그때가 다 기억이 나니까 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으로도 더 훨씬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흐름도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울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네. 몇 번이나 봤어요? 지금까지 한 4번? 4번? 네. 계속 눈물이 4번 다 났어요? 4번 다 나는 장면이 있고, 이제는 괜찮은 것도 있고. 본격적인 전국 개봉이 시작되면 안 울겠네 이제. 아마 안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봐야지. 그러니까 뭐 한 번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덜 보고 싶은데. 그렇구나. 네. 가족들도 봤어요? 네, 봤죠. 집안 형제가 어떻게 돼요, 하담 씨는? 오빠랑 남동생 있어요. 같이 다 봤어요. 네. 뭐라고? 가족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다. 근데 특별하게 언급은 없었어요. 뭐 가족이 되게- 원래 가족끼리 대화 없어? 아니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은 그냥 뭐 잘 봤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왔냐 뭐 이런 것부터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잘 봤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진짜 배우가 됐다라는 느낌. 내가 정말 배우인가 보다. 네. 이런 생각이 처음 든 순간을 기억해요? 아니요. 아직까지 내가 배운 것 같지 않지?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검색을 하면 네. 이렇게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배우 뭐 몇 년도 몇 월 뭐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시인인데 네. 제가 시인이라는 인식을 첫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시를 쓰지만 시인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시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하담 씨는 작품을 하나 했고 네. 영화를 전공한 친구가 아니니까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내가 여배우로 나오는 느낌이 뭘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되게 감흥이 있진 않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명해질 것 같아 나. 내 느낌에. 내가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오늘은 노메이크업인데 네. 화장을 했을 때의 분위기와 안 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면서 네. 여러 캐릭터의 연기를 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배우 뭐 감독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했었던 사람의 하나로서 보면 눈밖에 안 보이는 거 사람이.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담 씨의 프로필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한 것들을 찾아봤더니 네. 눈에 따라서 눈화장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많은 얼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하담이 굉장히 하담스럽게 나왔다라는 그 어떤 인터뷰 구절이 있었어요. 네. 어떤 하에 어떤 담을 써요? 여름 하에 연못함이요. 여름 연못. 여름 좋아해요? 네, 여름 제일 좋아해요. 아니 이름이 너무 하담스럽다라는 그 질문에서 네. 매력적인 거야. 내 이름이 하담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하담이라는 이름과 사람의 생김새가 너무 많이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가 맞춰지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소속사도 한 달 전에 생겼고 네. 그 이후 지금은 요새는 뭐 하고 지내요? 요즘에는 소속사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요. 시켜줘? 아니요, 그냥 연습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서영주 배우라고 그 메비우스랑 범죄소년 나왔던 배우님이랑 그 조동인 배우님이라고 스톤의 조동인.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네.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기투합이 되구나. 네. 근데 어떤 소속사가 생겨났다는 게 네.
막상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나 완전 연예부 기자처럼 물어보지. 그냥 같이 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응원감을 느껴요. 아니요, 그냥 그 어떤 소속감? 그러니까 소속감. 그 공간을 일단은 사용을 하고 거기서 같이 아직 대표님이랑 매니저 오빠랑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응원하고 잘 됐으면 그렇지.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그게 사람들이니까 느껴지죠. 네, 그 자체가 그냥 좋은 네, 거구나.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연기 연습을 하러 가요? 매일?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도 있고 필요하겠다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연기를 지금 이제 하담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책으로 배운 연기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몸으로 익혀가면서 배우는 연기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기를 정말 꿈처럼 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교과서가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그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이번 년 2월 달에 응. 그 들꽃 감독님이랑 같이 두 번째 작품을 찍었고요. 아, 네. 벌써 찍었어요? 네, 다 찍고 올해도 부산영화제에 가요. 그게 나요? 그게 뭐야, 그 제목이? 스틸 플라워요. 아, 그래서 그분은 무슨 꽃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 그 어떤 들꽃의 연작으로. 만드셨던 건데 시리즈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영혼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플라워라고 넣으신 거. 그러니까 네. 2월에 벌써 영화 한 편을 찍었네. 네, 그리고 와, 벌써 영화가 뭐 2개나 있네. 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 역할이지만 그 강동원 선배님, 김윤석 선배님 주연의 응,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서 응. 무당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무당? 네, 네, 잠깐 나오는. 그게 개봉 아직 안 했죠. 네, 10월 달에 그것도 개봉을 한다고. 무당 이름이 나와요? 영주 무슨 무당. 영주 무당? 네. 오디션 봐가지고 그러면은 된 거예요? 네, 네. 오디션 받고. 그 무당을 뽑기 위한 오디션은 뭘 했어요? 아니요,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그냥 지정 대사가 있었고 저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하셔서 뭐 탭댄스를 제가 취미가 탭댄스여가지고 탭댄스를 거기서 쳤어요. 아, 특기가 또 탭댄스야? 네, 작두를 타야지 거기서는. 특기는 뭐 없고 그냥 응. 취미로 탭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을 쓸 줄 아는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잘 쓰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좋게 아니 보셔서 탭댄스를 한다며. 그래가지고 그냥 배우고 댄스도 아니고. 있어요. 네. 아까 무당도 배우고 있다고? 아니요. 뭐 그거는 끝났고 그 5월 달에 그 영화를 촬영했고 5월에 그 영화는 촬영했고. 네. 바쁘네. 또. 그리고 9월 달에는 그 박찬욱 감독님 아가씨에 잠깐 촬영할 계획이에요. 잠깐 촬영할 계획은 무슨 말이야? 아니 작은 역할이지만 맡았다는 거죠? 네, 맡았다는 그럼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제 오디션을 본 거예요? 네, 오디션 봤어요. 그 영화의 대본도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거기서 맡은 역할이 뭐예요? 하녀요. 이 언니 자꾸 왜 자꾸 무당하고 하녀하고 이제 할 거 뭐 할지 좀 왜 하녀 역할을 맡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같이 촬영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네. 하녀를 주든 뭐 무녀를 주든 다 하는 거야? 네, 굳이 그렇게 가렸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컨셉을 만들어야겠다. 하녀, 무녀, 뭐 고아 소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약간 그냥 길바닥에서 근데 흥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네. 무당도 그렇고 나다니려면 어디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9월에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하녀를 하기 위한 준비는 뭘 하고 있어요? 들꽃처럼 또 막 뭘 입고 이렇게 다닐 순 없잖아. 네,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대본은 미리 와 있고 대본은 아직 못 받아. 읽기는 했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오디션은 거기까지 봐둔 상태. 네, 잡힌 일정은 네, 그리고 부산영화제 올해 가는 스틸 플라워 2월달에 찍은 영화가 부산영화제 가게 돼서 그때는 소속사에서 옷 해주겠네. 네, 그러지 않을까. 하담 씨가 옷살 입지 않아도 되겠네. 그 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 네.
가장 기쁜 순간이 있었어요. 돌이켜봤을 때 난 이땐 정말 배우가 되길 잘했다. 행복하다. 늘 행복해요. 요즘 내가 배우라는 꿈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우울한 게 커진 것 같기는 해요.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배역을 그렇게 맡으니까 우울함이 커지지. 그럴 모녀 수도 하녀 맡고 있고. 그러면 우울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응. 꿈꾸던 때랑 비교를 하면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꿈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치.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이 좋기는 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하구나. 하담 씨가 그래요? 똑똑하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가장 어려운 일이 주제 파악이거든. 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뭘 할 줄 알고 뭘 네. 못하는지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내 거를 꾸려갈 수 있는데 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정말 막막하잖아. 그리고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게 막막할 수 있는 특히나 그렇잖아. 네. 무한정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릴 그때 삐끗하면은 나락일 수 있고 나는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네. 나는 이 장면 하나하나는 다 기억할 수 있어 할 만한 영화나 나는 이런 배우는 정말 좋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네.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최근에 다시 보면서 정말 이 영화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되게 다르게 느껴졌던 건 시. 그러니까 시는 저 개봉했을 때 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어땠어요, 시? 난 그건 봤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네. 그때는 또 좋았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저는 그 마지막에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랑 성관계 같은 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다 박수를 딱 치니까 야하잖아.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계획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되게 긴 내용이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그냥 훅 그냥 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막 너무너무 감정 같은 그런 어떤 찰나의 순간 같은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야, 오랜만에 시 얘기를 듣는다. 그걸 고등학생이 보러 갔던 것도 뭐 많이 그때는 보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왜냐면 그 영화를 견디기가 쉽진 않잖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인간이 가진 짜증이라는 감정을 계속 견뎌야 됐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가 아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대신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니까 어떤 배우의 연기에서 네. 아 나는 저 순간에 저런 거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 눈빛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자 선생님 연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부터 계속 연기를 해서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알 수가 없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담 씨가 배운 게 내가 만약 배우였으면 난 나문희 선생님 같은 역할로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주연은 하지 않는 조연인데 그냥 묵묵히 있는. 근데 김혜자 선생님은 한 사람이 가진 역량이 하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꿈을 크게 뒀네. 갈 길이 머네. 응? 앞으로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고 어떤 연기자로 연기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네. 하담 씨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한 작품 한 작품 진이 빠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매력 있게 봐주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 같고 스틸플라워 이번에 찍었던 역할도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거기서는 무슨 역할이에요? 거기서도 어떤 최하층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긍지를 잃지는 않는 뭐 이런 정도의 중요하죠. 긍지는 잃지 않았어? 네 그렇게 되게
멋진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역할들도 많이 맡고 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니 보통 뭐 배우들 중에는 네.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담 씨는 자기 발로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지 않으면 오히려 내 자신이 불안하게 느껴져서 네. 내 몸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바로 성실한 끈기인데 그걸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 내가 지금 딛고 있어. 내가 나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애기인데 애기인데 어른이 이렇게 꽉 들어찬 느낌?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한참 우리가 좋은 영화들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장의 소리는 네. 주로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방송인데 네. 하담 씨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잡히고 나서 들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아는 소설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 하나랑 음. 아는 소설가님 나왔던 거 들었어요. 그 작가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책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네. 그 책이 다르게 읽히잖아요. 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들도 들꽃이 개봉되면 네. 아마 그때 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네 하고 그 스크린으로 옮겨갔을 때 그 잔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 청취자들한테 배우 정하담에 대해서 마무리 인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에서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영화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로 기억되는 사람 꿈이 크네요. 일단 9월에 또 아가씨 또 촬영도 있다고 하고 네. 11월에 또 개봉되는 영화 속에서 네. 또 한여로 맞죠? 아니요. 무당이요. 무당. 이거 봐. 한여 무녀가 이게 헷갈리잖아. 아무튼 한여 무녀가 앞에 붙을 것 같아. 근데 왜 좋아하는 작가 안 물어보세요? 그런 거 물어봐야 돼? 누구 좋아하는데? 저 있어요. 누구?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들어보고 누구? 천명관 작가 좋아하는데 네. 응. 약간 이상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만나지는 말고 이상형으로 그냥 끝내.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저께 명화 선배랑 통화했는데 내가 배우가 그도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을 하니까 지금 영화 하세요? 영화 시나리오를 계속 준비하고 거기 또 원래 영화판에서 10년을 있다가 문단에 왔다가 다시 가고 네. 있는 사람이고 이 방송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못 들어봤죠? 네, 그건 못 이게 들었어요. 찾아보면은 내가 맡았던 처음 그쪽으로 가면 작년 11월쯤 가면 출연했던 방송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듣고 제가 직접 천 씨에게 어린 여배우가 정말 좋아하더라고. 제가 꼭 전해줄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9월에 바쁜 스케줄과 11월에 개봉하는 영화도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가 글을 쓰고 또 그럴 힘이 있다면 7명이 너의 시를 쓰게 하라. 한 명은 대리석 마을을 건설하는 사람, 한 명은 자면서 태어난 사람, 한 명은 하늘의 해도를 그리고 외고 있는 사람, 한 명은 글로 이름이 불리는 사람, 한 명은 자기 영혼을 완전케 한 사람, 한 명은 산 쥐들을 해부하는 사람. 둘은 용감하고 넷은 현명하지만 너는 제7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아틸라 요제프의 제7의 인간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